식사 후 커피 한 잔, 비대면 시대는 역시 배달 음식? 하지만 남는 건 버려지고 쌓이는 쓰레기뿐. 이젠 플라스틱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잠깐 사용하고 무심히 버렸던 플라스틱. 재활용만 하면 된다고요? 이제는 플라스틱 없이 살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플라스틱 제로에 도전하는 분들을 만나서 한 수 배워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환경보호는 실천이 중요한 건 아시죠?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 도전해 봅니다. 먼저 찾은 곳은 경북 안동에 사는 제로 플라스틱 도전자의 집.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플라스틱 없이 살기 한 달째 여주희 씨를 소개합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요즘, 과연 집안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삶이 가능할까요? 제가 깐깐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과연 제로 플라스틱이 가능하긴 한 건지 다짜고짜 집안에 뒤지는 뽀글이 최기정. 아주 샅샅이 파헤친다 파헤쳐. 오! 이건 플라스틱 찾았습니다. 아니, 네. 딱 걸렸네요. 플라스틱 안 쓰신다면서요. 저희들이 이번 제로 플라스틱 사용은 일회용을 사용하지 말자고, 사실 저기 있는 플라스틱 통은 다회용이어서 저희들이 시장 나갈 때 반찬 담거나 아니면 생선이라든가 살 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는 남겨두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지만 사실 조금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저희들이 제로 플라스틱에 도전한다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완전 제로 플라스틱으로 가기 위해선 실천할 수 있는 도전 단계를 정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제로 플라스틱 5단계. 1단계는 생수병 없이 살기. 2단계는 생수병과 빨대 없이 살기. 3단계는 일회용 컵 없이 살기. 4단계는 비닐봉지 없이 살기. 마지막 5단계, 배달 음식 용기 사용하지 않기. 플라스틱 용기 대신 냄비 사용, 비닐봉투 사용 없이 장바구니, 일회용 빨대 사용 금지. 오, 야, 이렇게 실천한 내용을 일지로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지를 적으면 목표한 만큼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실천한 게 눈에 보이면 더 노력하게 될 것 같아서 하루하루에 일지를 올립니다. 친환경 수세미, 고체 치약 등 제로 웨이스트 제품도 사용하기 시작한 여주희 씨. 실천한 내용을 일지로 기록하다 보니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제로 플라스틱이 가능했다고요. 여러분도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이용,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처럼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요즘, 이번엔 정기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모인다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런데 아니 한낮에 갑자기 체조를 시작하는 요상한 광경을 포착. 아유, 잠시만요. 아니, 저기 환경 보호를 위해서 모인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네. 그 난데없이 체조를 하시네요. 네네. 아니, 저기 체조는 왜 하는 거고 이분들 다 누구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 회원들인데 저희들 그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환경 활동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는 플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조로 몸을 다 풀고 같이 이 주변을 청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일부는 이미 60일 제로 플라스틱 실천에도 도전장을 던졌다는 사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플로깅이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한 설명 들어갑니다. 플로깅이란 이삭죽기를 뜻하는 스페인어 플로카웁,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이 합쳐진 개념으로 말 그대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을 하는 환경 운동인데요. 스웨덴에서 시작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캠페인성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서 줍깅, 쓰레기를 담는다고 해서 쓰담 달리기라고 불린답니다. 아니, 보니까 설렁설렁 이야기 나누면서 담소 나누면서 걷는가 싶더니 쓰레기 줍고, 걷다가 쓰레기 줍고, 풍경 보고 쓰레기 줍고. 이 운동이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도 보존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이야,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우애도 다지고 정도 나누고 환경도 생각하고 오케이. 야. 풍경도 보고. 이게 일석 몇 조입니까 도대체? 도랑치고 까재 잡고 뭐 몇 가지 내지 일석사조.
그야말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일석사조의 운동이다 이 말씀이죠.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나 산책로 주변을 걸으면서 플로깅을 한다는 회원들. 쓰레기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뿌듯함이 크다는군요. 초선들만 모이신 것 같아요. 참여는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했고 와보니까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강도 오르고 이 좋은 공간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동생들, 조카들, 밑에 친구들이 뛸 수 있다는 자체가 내가 맨날 뛰던 곳인데 오늘 하루 이렇게 했다는 게 행복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무거워지면 내 마음은, 가벼워지고 환경은 깨끗해진다. 행복해라. 이미 플로깅을 진행했던 곳에도 다시 눈에 띄는 쓰레기들. 그러니 보통 한 번 시작하면 한두 시간 정도는 훌쩍 지나가 버리기 일쑤. 구석구석 잘 살펴야 한다고요. 날씨가 더워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네요. 이렇게 쓰레기를 오늘 많이 나와서 좀 더 오늘 좀 깨끗하게 만들었다는데 일조하게 되어서 기쁘네요.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담는 플로깅. 어느덧 정해진 코스를 모두 완주했는데요.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각자 담은 쓰레기를 모아서 다시 분리해주는 것까지가 플로깅의 마무리.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5초, 또 사용하는데 5분, 썩는데 500년이 걸린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전부 이런 그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번 환경운동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 시간. 이번 플로깅도 성공적이죠? 플로깅 미션 성공! 여기서 끝난 줄 아셨죠?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 없이 살기 위해선 재활용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숙제. 지구를 살리자! 아이스팩 재활용! 요즘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 목격한 분들 많으시죠? 사실 아이스팩은 폐기 자체가 어려운 플라스틱 덩어리라는 사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정마다 너무나 많은 택배를 이용하고 있어서 아이스팩이 너무 많은 분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은 많은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그거를 수거를 일괄적으로 해서 다시 필요한 업체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한번 사용하고 나면 쉽게 버려지는 아이스팩. 하지만 소상공인에겐 꼭 필요한 물건이죠. 버리면 환경 오염의 주범, 재활용하면 환경을 지키는 착한 나눔이 된다고요. 자, 깨끗하게 세척을 끝낸 재활용 아이스팩 나눔 완료했습니다. 예, 사장님 오늘 한 200개 정도 됩니다. 매번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까지 해주셔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오늘 모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향후에는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모두 확장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부터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동참한다면 우리가 보다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을 우리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쓰레기도 줍고 이거 아이스팩, 폐 아이스팩도 수거해서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고 하니까 상당히 보람된 것 같고, 이 모든 시민들이 이걸 다 동참해서 같이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로 플라스틱 실천부터 플로깅에 이어 아이스팩 재활용 나눔까지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가족의 건강까지 지키는 플라스틱 줄이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플라스틱 제로는 나부터 실천. 건강하게 다시 쓰면 지구가 깨끗해져요. 여러분, 저도 오늘부터 플라스틱 제로에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쫄깃한 식감과 마르지 않은 육즙을 자랑하는 특별한 고기가 있습니다. 일반 백돼지하고 다르게 정말 맛있고요.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씹는 질감이 좀 있거든요. 다른 삼겹살보다 느끼한 맛이 덜한 것 같아요. 흑돼지계의 신흥 강자, 지리산 산청 흑돼지 맛보러 가실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고기로 위로를 얻고자 오늘도 불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곳에선 지리산 산청 흑돼지만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아이도 어른도 남다른 고기 맛에 반해 이곳을 즐겨 찾게 된다고 합니다. 지리산을 좋아해서 산청 지역을 몇 번 갔는데 거기서 먹었던 흑돼지랑 제가 지금 먹고 있는 흑돼지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삼겹살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다른 데에서 먹으면 좀 먹다가 물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리는 것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육즙도 많이 느껴지고 부드러워요. 손님들의 극찬을 받는 지리산 산청 고산지대의 명품 흑돼지 만나보시죠. 저 오늘 흑돼지 먹으러 왔습니다. 네. 사장님, 네. 얘는 흑돼지, 저는 흥미인. 저는 사실 껍돼지 하려고 했는데 피부도 이렇게 거무잡잡하시면서 맞아요. 흑진주 같이 아주 그냥. 흑진주예요, 제가. 소리가 진짜 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드디어 고기를 올립니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에 온몸의 세포들도 초집중 모드. 그런데 고기를 구우면서 자꾸 털어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털으시는 거예요? 이제 일부러 기름을 이 숯에 떨어뜨려가지고 네. 연기를 더 많이 나게 해서 이제 훈연, 연기가 이제 고기에 배면서 고기 맛이 조금 더 나아지죠. 두 손 모으고 이제나 저제나 구워질까 기다림의 시간이 더디기만 합니다. 저 얼마나 더 기다리면 돼요? 저 지금 못 참을 것 같은데. 좀만 더 참으시면은 이제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흑돼지는 너무 이렇게 바짝 익혀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익었을 때가 가장 이 식감이 좋을 때거든요. 모락모락 연기가 피워지는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흑돼지가 최상의 비주얼로 둔갑합니다. 진짜 쫄깃해요. 그죠? 지방 부분이 쫄깃쫄깃해가지고 예. 식감이 오독오독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렇죠. 해야 되나? 저도 그 맛에 반해서 이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번엔 이렇게 지방 없는 한번 목살 한번 목살로. 너무 맛있겠다. 흑돼지 목살은 또 어떤 맛일까요? 얘는 지방이 없는데 진짜 부드러워요. 예, 소고기 먹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진짜로 소고기처럼 사르르 녹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짝 구우면은 이게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적당히 익었을 때 드시면은 바로 또 올려라. 고기는 템포니까요.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명언. 그럼요. 고기는 흐름이다. 템포다. 템포를 놓칠세라 쉴 새 없이 흡입하게 되는 지리산 산청 흑돼지. 질 좋은 고기에 숯향까지 더해지니 그 맛에 반해 육즙의 향연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흑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삼겹살이라 생각하고 와서 먹었는데 삼겹살이랑 뭔가 다른? 비계 부분도 고소하니 맛있고 쫄깃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맛있었어요. 지리산 산청 흑돼지는 2, 3일에 한 번씩 신선한 상태로 공급받고 있는데요. 사장님 또한 우연히 먹어본 흑돼지 맛에 반해 고깃집까지 열게 됐다고 합니다. 지리산 흑돼지 맛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흑돼지가 다르면 뭐가 다르겠냐 싶은 마음에 먹어봤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고기 자체도 무슨 버터에다 구운 것처럼 고소하고요. 비계의 식감이 그냥 씹히는 식감이 아니라 정말 쫄깃쫄깃하고 그래서 저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 대전 사람들도 이런 고기 좀 한번 같이 먹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식당을 열게 됐습니다. 고기가 워낙 두꺼워서 칼집은 필수. 그리고 더 좋은 맛을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숙성 냉장고에서 숙성을 더 시키면은 아무래도 육질의 식감도 좋고 도축 후 3, 4일 내에 이제 저희 고기를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맛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기 메뉴인 흑돼지 껍질은 특이하게도 갈비 양념에 재워둡니다. 간이 배야 되잖아요, 돼지 껍데기에. 그래서 그 기간이 3일 정도 되면은 이 안에까지 다 흡수가 되더라고요. 껍데기 진짜 두껍네요. 네, 이것도 흑돼지예요. 흑돼지이고 껍데기만 커팅을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지방층까지 좀 두툼하게 벗겨냈기 때문에 훨씬 더 드셔보시면 이제 식감이 더 좋고 쫄깃쫄깃한 걸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껍질을 자를 때는 세로로 잘라야 튀어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혀 껍데기 먹는 그 비주얼이 아니네요. 예. 약간 꼼장어 먹는 느낌이랄까?
아, 이거 찍어 먹어야죠. 예, 콩가루 찍어 드시면. 콩가루 찍어가지고. 흑돼지 껍질은 고소한 콩가루에 묻혀야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그죠? 갈비 소스로 이렇게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갈비 소스의 단맛이 은은하게 나서 간이 되게 적당해가지고 고소함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히든 메뉴 소개합니다. 고추기름에 잘게 썬 김치와 껍질을 함께 볶아주고 밥과 비법 양념 그리고 상추와 콩나물을 더한 후 잘 섞어서 도시락에 담아냅니다. 와, 사장님 진짜 아니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에요. 지금 김가루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네.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푸짐해요. 비주얼만으로도 이미 합격. 맛은 어떨까요? 와 근데 이게 안에 식감이 좋은 껍데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쫄깃쫄깃하고 앞에 먹었던 그 고기도 맛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또 강렬해져서 이 볶음밥이 또 생각날 것 같은 거예요. 와 너무 맛있어요. 여기 오면 먹어야 하는 메뉴, 맛있는 메뉴가 너무 많아서 먹느라 팔이 아플 것 같아요. 팔도 아프고 건강해지고 그런 저희 집 흑돼지입니다.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청정한 자연에서 자라 남다른 탄력과 육즙을 자랑하는 지리산 산청 흑돼지. 지금 이 순간 혈중 고기 농도를 채우고 싶다면 지리산 산청 흑돼지 어떠신가요? 팥을 삶은 물인데 얘를 버리지 않고 남겨놓은 이유는 그래서 오늘 우리 만들 거는 일본식 주먹밥인데 아이들하고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또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요리인데 재료도 간단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이주 여성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요리는 어느 정도 익숙한 베테랑 주부들이지만 오늘 요리 수업은 조금 특별한데요. 해주시고 아이들이 먹을 때도 매운맛은 없지만 얘네들이 우리가 씹었을 때 호박 범벅과 참치 주먹밥이 오늘 수업의 메뉴. 선생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온 집중을 다해 듣습니다. 참치 주먹밥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비교적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음식입니다.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금세 완성됐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하시는 수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수업하신 분들이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에서 오신 이주 여성분들인데요. 이 선생님들이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학교에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데 그 요리를 좀 더 재밌고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주 여성들이 주잖아요. 네. 수업하시는데 진행하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나요? 처음에는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 알아들으실까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말도 잘 알아들으시고 유머러스하게 말씀도 잘 해주셔서 쉽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적은 음식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만드는 법을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는 데 있습니다. 새알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천천히 오래. 얘네들은 너무 센 불에서 하게 되면 타니까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셔야 찹쌀이 잘 익어요. 웃는 모습이 하트로 웃는데요? 네. 잘하시네요. 네. 너무 잘했어요.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의 문화, 역사를 가르치는 이주 여성들. 자기 자신이 모국을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네네. 했어요. 맞아요. 학교에 가면 네. 아이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시나요? 학교 가면 주로 중국 이해 문화를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놀이하고 만들기 체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요리도 요청을 들어와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걸 요리도 수업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식 만들기 좀 더 다양한 요리를 배우게 돼서 지금 뭐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요리도 하려고 이번 네네. 수업을 들으시는데 네. 도움이 많이 되나요? 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가르쳐주는 스킬도 배우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떤 식으로 차례차례 해야 잘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노하우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을 하시면 어떤 점에서 보람을 느끼시나요? 아이들이 이렇게 베트남 문화도 알게 되고 저도 애들이랑 이렇게 대화해서 한국 문화도 알게 되고 특히 애들이 서로 더 다문화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거. 네, 특히 다문화 애들이 그 모국 문화를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는 거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듣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도 요리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디 많이 못 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요리하면서 사람도 좀 만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눠주고 우리도 스트레스는 풀릴 수 있는 점이에요. 서먹하고 어색한 사이일수록 음식을 나누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으며 서로 간 문화의 차이, 마음의 거리도 좁혀봅니다. 아마 그것이 음식이 가진 힘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이주 여성들을 상대로 요리 수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하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굉장히 그 도전 의식이 강하고 또 적극적인 성향, 굉장히 또 용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르쳐 드려도 되게 그 습득력이 되게 좋다고나 할까요? 예, 적극적이시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보람도 있고. 적극성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많은 수업 중에 요리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제 생각인데요. 요리는 가장 그 손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경제적인 외교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의 음식의 문화를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서와 감정을 이렇게 공유한다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국민과 가장 빠른 기간 안에 그 소통하는 역할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요리이지 않겠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다문화 이해 강사 분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계신데 네. 다문화 자녀라든가 혹은 뭐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요리 수업을 한다면 뭐 네.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있죠. 뭐 예전에도 그렇게 하기도 했었지만은 차후는 더 이제 전주가 워낙에 그 음식으로 유명한 고장이잖아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도 관심 있는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전주만의 그 집밥, 백반이라든가 전주만의 그 손님 상차림, 전주 한정식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품격 있는 그런 요리들을 좀 깊이 있게 전주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학교는 참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 학교는요,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늦은 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편견의 시선을 버리고 보면 꼭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분들이 계신지 저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오, 컴퓨터실이 있네요. 컴퓨터실 있고, 신발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물함. 그리고 보이는 것이 바로 성덕 등불학교란 이름. 학교에 왔으면 교장 선생님을 또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학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성덕 등불학교로서 1999년도
설립해서 2000년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야간 학교입니다. 만학도들과 또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난 20년 가까이 지역의 젊은이들 또 어르신들 모시고 학업을 쭉 이어온 그런 학교입니다. 혹시 몇 분 정도 졸업생이 배출됐는지 알고 계세요? 검정고시만 한 340여 분 정도. 잠깐만, 그럼 1년에 그럼 몇 분 정도? 평균 한 15명에서 20명. 그리고 이제 한글반, 글 모르는 분까지 하면 한 3,000분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학교보다 학업 열기 뜨거운 교실이 궁금해졌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학생들. 얼핏 보기엔 학부모 같지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생각이 멋진 학생들이죠. 얼마 전엔 아주 좋은 일도 있었다네요. 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0일장에 나갔답니다. 어떤 주제로 뭘 써내신 거예요? 우수상? 제 여태 살아온 가정을 그냥 썼어요. 매일 아침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부러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번 생에는 나에게 졸업장이라는 것은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살면서 틈틈이 글자를 익혀 서툴지만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저도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애들 키우느라고 못하다가 우연찮게 길거리에 걸려 있는 걸 보고 근데 젊은 나이에 가도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어머님들만 오시는 곳이 아닌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오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교감 스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와보라고 하셔서 제 얘기를 듣더니 토닥거리면서 잘 왔다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대학 진학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목표가 거기라서. 혹시 과는? 그냥 저도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배우고 했잖아요. 저도 나중에 사회복지과로 가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그게 제 목표예요. 지금. 진짜요? 네네. 저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도 환경이 어려워서 못했잖아요. 우리 70, 80 세대 때는. 그래서 그 공부하는 걸 주제로 늘 배움이라는 것을 쓰게 됐어요. 수필식으로. 상 받으셨을 때의 어떤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 상 받은 것보다도요. 네. 제가 이제 배움의 한일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모르던 세계를 알아지니까 그게 감사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막혀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세대에 갇혀서 이 기회를 공부하면서 보내는 게 저한테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 중학교 올해 합격하고 4월 달에 그리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8월 10일 날 또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저는 참 행복해요. 지금 이 나이가 있어도 제가 일하면서 낮에는 미용실 가게 일하고 저녁으로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책을 안고 자다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글 쓰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생각지도 않은 이런 상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대학교도 진학하십니까? 대학교 내년 2월 달에 방통대 가고 싶어요. 대학교를 가면 배우고 싶은 분야? 문해 창작과를 가고 싶어요. 여기 이 학교에 계신 분 전부 다 작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되던 날들. 하지만 그들 뒤엔 든든한 버팀목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근무를 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교직에 있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평소 이런 교육기관에 관한 재능 기부에 관심이 많았던 차에 마침 이런 성덕 등불학교를 알게 되어서 학생들하고 생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왔습니다. 올해 근무가 몇 년 차? 지금 올해 지금 한 6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6년이요? 네네. 와, 이제 6년 정도면은 또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셨을 텐데 어떤 점에서 가장 이렇게 뿌듯했을까요?
제가 같이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제가 가르친 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초기에 성과를 그때 냈을 때 그것처럼 우리는 기분 좋은 게 없죠. 초등학생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지금은 훌쩍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차이가 많죠. 네. 초등학생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성인문예 학습자들하고 같습니다. 둘 다 순수한 분들이에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순수하고 또 성인문예 학습자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대로 순수하고 아주 가르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공통점은 많고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아주 열의가 대단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신 분들 멀리서도 오셔요. 평창서도 오시고. 이렇게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반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못 열다가 이제 시험 기간에 열어갖고 한 달을 그렇게 다녔어요. 매일? 네. 아, 강릉분들만 여기 다니시는 게 아니고 평창에서도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은 아무 때나 오셔도 여기서 받아주시고요.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셔요. 아무 때나 아무 분이나 오셔도 여기서 환영하고 또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남들 시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조금 늦었지만 틀린 건 아니란 걸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죠. 이제와 되겠어? 라고 생각하던 그때가 결코 늦지 않았음을 실천하는 성덕 등불학교 학생들. 그들의 열정은 18 청춘과 다르지 않은데요. 머지않아 모두의 꿈이 이루어졌단 반가운 소식도 들을 수 있겠죠.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그것이 도제의 교육이고 또 역시 장인 정신이죠. 장인의 발자취를 따라 그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 전통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의무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시간과 정성이 깃든 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기까지 매 순간 전통의 의미와 정신을 되새기며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광양 장인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광양에는 국내 유일의 장도 박물관이 있어 장도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광양 장도. 하지만 이곳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이제 이 일을 해오면서 좋은 모습을 못 봤어요. 항상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모습. 그때마다 또 어머니 내조하는 모습들이 눈에 환하게 비치는 거죠. 진짜 아버지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정말 인내, 정말 희생. 아무리 힘들어도 낙천적인 성격이에요. 또 힘든 티를 안 내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커서 도와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다.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는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거죠. 변한 시절만큼 기술 또한 좋아졌다지만 아버지가 지켜온 과정 그대로 전통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박종군 장도장. 공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것을 한공정이라고 하거든요. 망치질하다 수천 번 한다 해서 그게 두 공정, 세 공정이 아니라 그건 한공정이에요. 177공정이더라고요. 가장 기본 양도가. 이 모든 과정에는 장인의 노력과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입니다. 하지만은 기술자하고 장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생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그대로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몸소 체험합니다. 10년을 해줬을 때 그때 비로소 본인도 모르게 안 가르쳐 줬는데도 보조 역할만 하면서 자연스럽게
장도를 갖다 터득해 버려요. 그것이 도제의 교육이고 또 역시 장인 정신이죠.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장인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그랬죠. 나까지는 2대까지는 잘 어떻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3대는 스스로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아버지하고 나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환경을 만듭시다. 그래야지만 애들도 보람을 느끼는 거고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지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3대를 위해서 결국은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었죠. 그래가지고 3대가 마음에서 우러나오게끔 사명감을 갖게끔 그런 이 사업을 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장도를 늘 보고 자랐던 아이들. 두 아들이 장도를 전수받게 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포인트 갖다 여기다 줄 거야, 이거죠. 아빠가 말한 대로 이거 가운데다 놓고 나무를 위에다 주라네. 나무 위에다 주고 이거죠. 이거는 저기 가위 꽂이지. 아직 이거 칼 완성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려고. 맨날 저기 그 집에서 저기 하던 거 전통 저기 그 고수 해오면 안 되고 새로운 거 갖다 자꾸 집어 넣어 봐야지만이 변화와 발전이 오는 거야. 다 새겨 들어야죠. 이거는 저보다 훨씬 숙련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면서 수정해 나가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대의 장도, 2대의 장도, 그리고 이제 진짜 3대의 장도가 나오는 그 과정을 이제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예. 앞으로 제가 이게 해야 될 숙제입니다. 네. 전통을 지킨다는 건 그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성과 색을 담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죠. 1대 장도장의 작품 세계의 색깔, 그리고 나의 세계의 장도장으로서의 색깔. 예를 들어서 16세기 물건을 갖다가 지금 21세기에 똑같이 만들어서 그 전통이 아니에요. 그건 모방이에요. 변화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장도박물관이 그게 참 보면 애들한테는 공부하기 좋은 장소예요. 장인의 길을 간다는 건 단순히 애정과 열정만으로는 힘든 일인데요. 소원하는 게 있다면 우리 전통 문화가 후대에는 현재처럼 힘들고 고민하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정말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저기 환경에 장인들이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 국가, 국민, 그리고 그 장인들 개개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시장인 아버지의 발걸음을 쫓아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이도 있습니다. 광양 궁시를 전수받기 시작한 김철호 전수자. 그에게 활과 화살은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도와줘야 했던 어떤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생활부터 군대 생활부터 뭐 객지 생활을 조금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쉬는 날마다 이렇게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버님이 너무 좀 좋으셨나 봐요. 같이 좀 하자. 이 기능 보유를 너가 조금 계속 계승시켜 나가는 역할을 너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심사숙고를 한 뒤에 아버님하고 같이 화살을 만드는 일을 인생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작업에 때로는 지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길이기에 후회는 없는데요. 그 활과 화살을 만들면서 어렵다는 부분은 조금 많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고 싫다고 약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고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70년 동안 해왔던 어떤 이유이지 않을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제 의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의무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각각의 과정 모두 쉽지만은 않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아버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화살은
항상 고다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고든 마음에서 고든 화살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살의 고듬이고 그 두 번째는 화살이 알맞게 구워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화살의 탄력이 전체적으로 같거든요. 그래서 촉이라든가 깃이라든가 온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화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곧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아버지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 궁시 고유의 예술성을 지키고 현 시대에서도 주목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김철호 전수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합니다. 내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전통을 계승한다는 게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전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만 이렇게 전통을 계승하고 기능만 보존해서는 이게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일반 시민들, 관광객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우리 전통 활과 화살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주고 기능 전승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겠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꾸준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정과 애정으로 시작한 궁시. 하지만 때로 힘들기도 했죠. 그때마다 아버지의 삶은 든든한 길잡이가 됐습니다. 지금은 좀 여건이 좋아졌지만 아버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 기능을 계승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처음에 먹었던 마음을 아버님처럼 이렇게 꿋꿋하게 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아버님처럼 그런 이 길을 끝까지 한번 지켜나가 보는 게 제 꿈이고 희망입니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가업을 잇는다는 소명의식으로 매 순간순간을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광양의 장인들.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시대에 맞는 새로움을 추구하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지켜가고 있습니다.